네, 2016년 8월 29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목요일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오늘 아침 시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5일 글로벌 이슈를 먼저 살펴보면은 뉴욕 증시가 경기 지표의 호조 그리고 국제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옐런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서 관망세가 확대됐었던 그러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경기지표 호조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금요일에 이제 옐런 의장 그리고 여러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좀 변동성을 나타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좀 뒤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산업부 장관이 국제 원유 시장이 충분한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히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됐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난 금요일 어떻게 시장이 끝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840억 원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세 보였고요. 반대로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에서는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하방을 좀 지지를 해줬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투신 쪽에서는 좀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었던 그런 역할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그리고 기관 매도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폭이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컸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위축됐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각으로 이제 금요일 밤 11시 이후에 이제 옐런 의장 연설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심이 위축되고 제한적이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2원 떨어졌었고 프로그램 B차익에서는 좀 매도 물량을 내놨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흥국 경기 안정이라든지 이제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 쪽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라든지 국내 증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증시를 이끌어 올릴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지수는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였었던 흐름이었죠.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장 초반에 그런 강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차익 물량들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옐런 의장의 연설 이후에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일본 캔들 차트를 보시면은 상단에서 박스권을 좀 하방을 좀 지지를 해줬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21선을 단기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끌어올렸었던 모습인데 이렇게 하방을 연기금과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이 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뭐 수급 수급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외국인이 이제 장 끝날 때까지 특별한 이제 흐름은 없었습니다. 3시 반까지는 뭐 특별한 흐름 없이 관망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순매수 전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순매수 늘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장 이제 17시 5시 40분 6시 장 끝날 때쯤에 시간 외 시장이죠. 시간 외 시장에서 외국인이 거의 한 2천억 원 이상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좀 하락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매도 물량이 나왔었죠. 시간의 흐름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기 박스권 하방을 지지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하단부를 좀 이탈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삼성전자 약세 함께 업종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었지만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내수,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이제 내수 관련 종목들이 소폭 반등을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시면은 광동제약이 어제 지난 금요일에 큰 폭으로 올랐었죠. 10%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 음료, 더위, 여름 이제 무더위로 인해서 음료의 매출량이 늘었다는 소식 때문에 좀 호실적을 예상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코트라브 매출 증가로 3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런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었죠. 이 코트라브가 이 코트라브의 국내 독점 판권을 이제 광동제약이 가지고 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호실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다수 제주 삼다수가 이제 광동제약의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 제주 삼다수를 이제 제주개발공사와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앞두고 있는데, 요런 이제 재계약 여부가 좀 불투명 한다는 점이 좀 제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올해 말에 있는 이런 재계약 여부에 대한 조금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좀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는 8% 이상 급등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었죠. 신세계와 함께 이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새로 브랜드, 그동안 이제 공사를 했었던 오프라인 브랜드 매장이 신규로 이제 오픈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면세점의 서비스 매출이 이제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신세계가 좀 강세를 보였었고, 지난 이제 7월에 8억 원대를 보였었던 면세점 매출이 올해 8월에는 한 20억 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0.7%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모바일 게임 리니지 2죠. 리니지 2가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뭐 리니지 1이라든지 리니지 2, 뭐 아이온, 이런 이제 온라인 게임이 안정적으로 지금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모바일 게임은 신규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자구안을 제출을 했는데,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에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 그런 좀 결론이 나오면서 11% 급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5천억 원대 추가 자구안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기존에는 뭐 4천억 원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제출했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1천억 원이 늘어난 수준인데, 이 1천억 원이 실질적으로 이제 부족한 자원을 메울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한진해운 측에서는 이러한 추가 채권단의 지원을 받은 이후에 부족할 경우에는 이 1천억 원 가량을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를 좀 부여를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제출안이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좀 내놓은 상태고요. 대한항공이 뭐 4천억 원 정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소식 때문에 대한항공 측에서는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쌍방울은 이제 사후면세점에 새롭게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 사후면세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부터 이제 공항이나 이제 환급 창구를 이제 방문하지 않고도 이제 즉시 환급이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사후면세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쌍방울이 이제 사후면세점에 새롭게 진출을 하면서 조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뭐 원동력을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인 조금 파동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후 면세점 진출이 지금 전체적인 면세점 시장이 좀 위축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후 면세점 진출이 크게 강세로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좀 않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좀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조금 역시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요 이제 지난 8월 초부터 살펴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이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00포인트 이탈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21선도 이탈했는데, 그 이후에는 68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단기 반등세를 지지를 받았었던 680포인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680포인트를 좀 잘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멈춰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게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계속 음봉입니다. 8월 초부터 음봉 다 음봉인데 그만큼 이제 장 초반 반등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장 후반에 뒷심이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 전체적으로 차익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이제 상승 동력이 상승 모멘텀이 컸었던 뭐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호실적 기대가 높은 뭐 OLED라든지 뭐 전기차 이런 업종들 전체적으로 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런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멈춰준 흐름 그리고 반등 이런 이제 캔들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80포인트를 좀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 조금 중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메디톡스, CJENM, 코미팜이 소폭 반등세를 보였었는데 그 외에 뭐 SK 머티리얼즈, 컴투스, 휴재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투자자 동향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매도 장 초반에는 외국인 소폭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위축되면서 다시 매도로 전환했었고 그냥 기관의 매도 강세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로 했습니다. 초반에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기간 매도 강세 하락폭을 키웠고요. 그다음에 투심이 진정되면서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 업종이 없고 수급 주체도 없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나타내는 시장 때문에 반등은 좀 제한적이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세를 출발한 이후에 좀 뒷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뒷심이 약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 하락 출발은 조금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고 하락 출발한 이후에 얼마나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지 업종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지가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오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시면은 카카오가 조금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핵심 광고 사업 매출이 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시장 영향력이 좀 악화됐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지수를 지난주에 이제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반등 모멘텀이 좀 약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카카오 드라이버라든지 뭐 헤어샵 이런 오토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좀 모멘텀을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제 드라이버라든지 헤어샵에 새로운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추가적인 프로모션 이런 부분을 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프로모션 쪽으로 추가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또 실적이 좀 부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카카오는 당분간 조금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PJ전자입니다. PJ전자는 22%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현대중공업과 이제 466억 원 규모 로봇 제어기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466억 원 정도면은 지난해 매출의 뭐 45% 정도 이 정도 해당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PJ전자 쪽으로는 단기적인 호재성 이슈로 좀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세스바이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VIP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던 이제 엑세스바이오는 8%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은 급등세를 보였는데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됐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회사인 그 웰스바이오가 지카 바이러스 진단 키트 국내 파급권을 이제 판매를 허가 획득을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들의 혈청에서 핵산이라는 용어를 추출해가지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진단 키트가 되겠는데 주말 동안에 또 지카 바이러스 관련 뉴스가 나왔었죠. 네, 정확하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국내에서도 환자가 한 명 또 추가적으로 늘어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가 뭐 오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좀 파동이 있을 것으로 관련 종목들이 파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웰 같은 경우는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었죠. 전기차 배터리 팩 시스템 부분 납품 본격화 한다는 소식 때문에 좀 기대를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좀 위축세를 보이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설립된 지주회사가 되겠는데 본사가 이제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지주회사인데 이제 자회사로 중국의 강소 로스웰이라는 이런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전기차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런 전기차 배터리 팩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확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EMW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가 요즘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쪽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리튬 이온 배터리 쪽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2.7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리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그 공기 아연 1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이제 반사익 이쪽으로 관심이 조금 쏠리면서 아무래도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EMW가 이제 금요일에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장 후반 들어서면서 좀 차익 모양 때문에 조금 하락 전환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공기 아연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올해 초에 또 강하게 EMW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공기 아연 전지는 이제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라든지 망간 건전지 이런 이제 건전지에 비해서 굉장히 수명이 높다고 해요.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서는 뭐 2배 가량 정도 수명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공기 아연 1차 전지 쪽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옐런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그런 연설에 의해서 조금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표 호조라든지 그 옐런 의장의 그 연설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장 초반 뭐 12시까지는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리고 옐런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견조하고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 강하게 떨어졌었던 12시 기점에서 강하게 떨어졌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피셔 FRB 부의장이죠. 피셔 FRB 부의장이 미국 경제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은 물론 이제 올해 2회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밝히면서 전체적인 투심을 위축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뭐 11월, 12월, 9월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11월이라든지 12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소식 때문에 투심을 위축시켰었던 그런 요인을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후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해소가 됐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그만큼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만큼 좀 견조하다 이런 분석들이 조금 나오면서 반등세를 나타냈었고요. 다우지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나왔지만 보합권 회복을 하는 데 좀 부담이 됐었지만 이제 나스닥은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강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옐런 의장의 이제 발언 그 인터뷰를 살펴보시면은 노동 시장이 계속적인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시장의 경제 지표, 노동 시장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이런 부분이 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에 지금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옐런 의장 외에도 여러 이제 연준 인사들이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 FRB 쪽에서는
강하게 그냥 바로 이제 9월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그 유연성 있게 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8월에 있을 이제 고용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에 고용 지표가 좀 호조세,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9월에 이제 금리 인상은 좀 확실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지금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동결시켜야 될지 아무래도 좀 고민이 좀 깊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리만 동결시킨다든지 뭐 추가적으로 인하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국제적인 전체 흐름에 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고심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2분기 GDP가 또 발표가 됐는데 전분기 대비 1.1% 증가를 하면서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기업의 투자라든지 정부는 좀 지출을 줄였었던 그런 2분기였고요. 반대로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은 좀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조금 기대감을 높였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그 GDP 전체의 3분의 2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GDP가 소폭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제 국제 유가는 이제 달러 하락이라든지 그 예멘의 미사일이 사우디 정유 시설에 떨어졌다는 소식 때문에 소폭 반등세를 보였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단기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러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단기적인 이제 차익 매물 때문에 하락세를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차익 물량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왔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단기 차익 물량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장 초반 하락 이후에 장 후반 뒷심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회복시켜 주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이런 단기 차익 매물들이라든지 이제 하방을 지지하는 연기금의 매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작용을 하면서 좀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좀 높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단기 차익 물량에 좀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차익 물량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9월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이제 틀어줄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매도 물량을 내놓을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이제 성장주들 위주로 해서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접근하신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OLED라든지 뭐 이런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시장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